이봐 대마. 어라? 저건 알베도? 왜 가버리는 거지?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방금 뭐 중요한 얘기라도 하고 있었어? 우린 정기적으로 여기 모여서 최근의 연구 과제를 의논하거든. 어이, 한 발 늦었네. 아니면 알베도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표정이 평소보다 좀 싸늘했어.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나? 그렇다면 날 도와줄 기분이 아니었겠네. 기분 나빠 보였다는 게 혹시 알베도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평소랑 표정이 좀 다르던데? 기분이 나빠 보이셨다면... 설마... 왜 날 봐? 데마로우스 씨가 최근 구상한 연구 과제가 너무 지루해서 알베도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 정말? 나 데마로우스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부탁?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 일이 뭐야? 헤헤, 실은 며칠 전에 산에서 엄청 달콤한 일몰 열매를 찾았거든. 근데 다 먹고 나면 없어질 걸 생각하니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장치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려 했지. 열매를 넣으면 바로 주스가 될 수 있게. 그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잖아. 네가 말하는 그런 장치는 아마... 왜?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해? 페이몬 녀석, 아까부터 황당한 소리만 해대네. 그럼 설탕 넌? 미안해요. 말씀하신 장치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도해 보시겠다면 귀한 열매에 팔다리가 생길지도 몰라요. 와, 담담한 말투로 그런 무서운 말을. 이미 적응돼서 다행이야. 제 연구 방향은 생물 연금술이니까요. 그리고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열매나 씨앗을 개량하는 일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지만 연금술사는 보통 자신만의 연구 과제가 있어요. 데마로우스 씨, 알베도님과 저는 연구 방향이 모두 달라요. 페이모님이 원하는 건 굉장히 상상력 넘치는 물건이지만 그건 저나 데마로우스 씨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아마 알베도님도 그렇게 신기한 장치는 만드실 수 없을 거예요. 연금술은 기계술이 아니니까요. 둘은 아주 다른 영역이랍니다. 어이, 그렇구나. 난 연금술이 만능인 줄 알았지. 사실 알베도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몬드성 사람들은 연금술을 딱히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여겼어요. 지금은 저도 연금술이 물질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만능 법술이 아니라 세계의 신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죄송해요. 충격을 주려던 건 아니에요. 난 그냥 주스를 원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방금 한 얘기는 저와 데마로우스 씨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 신비한 장치가 정말 갖고 싶다면 알베도님께 조언을 구해보세요. 알베도님도 해결할 수 없다면 아마 다른 수는 없을 거예요.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던데 우리 무시하진 않을까? 그럴 리가. 알베도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알베도는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 또 설산?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보통 설산에 계세요. 알베도님은 설산에 유독 애착을 갖고 계시는 듯해요. 춥지도 않으신지. 그럼 설산에 가서 찾아보지 뭐. 시간 없으니까 바로 출발. 요엘, 우리 왔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오랜만이라 너무 신나요. 기사 누나도 눈사람 만들러 왔어요? 눈사람? 미안. 소개가 늦었네.
이쪽은 파도기사 유라야. 베보니우스 기사단의 유격대 대장이지. 엠버, 그렇게 딱딱하게 소개하면 애가 어떻게 기억해? 꼬마야, 날 유라라고 부르면 돼. 네, 유라 누나. 전 요엘이에요. 유라 누나? 이런, 유라가 꼬맹이의 원한을 기억하게 생겼어. 됐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니. 그래서 엠버, 눈사람 만든다는 건 또 뭐야? 난 네가 모험가 길드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거라고. 그건 별개야. 봐, 요엘은 지금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설산에는 갖고 놀 게 별로 없잖아? 예전엔 아빠랑 같이 눈사람 만들었대. 근데 지금은 아빠가 곁에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어주자. 게다가 너도 혼자 설산에서 목욕하는 거 심심하잖아? 다 같이 엄청 큰 눈사람을 만드는 거야. 분명 재밌을 거라고. 맞아, 맞아. 페이몬도 도울게. 유라 누나, 다른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만약 누나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딴 생각 좀 하느라. 요엘이랑 같이 눈사람 만드는 거면 당연히 좋지. 그럼 시작하자. 바로 팀 나눠서 재료부터 찾을까? 난 요엘이랑 한 팀, 유라는 너한테 맡길게. 요엘, 저쪽에 엄청 큰 나무 있는 거 알지? 저 나무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시합해볼까? 아, 네, 좋아요. 우와, 순식간에 가버렸어. 대체 누가 더 신난 건지 모르겠네. 잠깐! 너희들 왜 말없이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 요엘 말이야. 몬드성에서 거의 지낸 적이 없나 봐. 그 애는 나에 대해서도 로렌스 가문이 몬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살갑게 유라 누나라고 부른 거겠지. 맞는 말이야. 그 아이의 눈엔 나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몬드 사람이지. 좀 뜻밖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 싫진 않아. 예리하네. 다들 얘기 나누고 있을 때 내 표정만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던 거야?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솔직히 눈사람을 잘 못 만들까봐 걱정이야. 직접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집안이 엄해서 만들 기회가 없었지. 크고 나서는 더더욱 그럴 기회가 없었고. 어떡하지? 나 유라가 불쌍해지려고 해. 대단한 자신감이네. 좋아.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하자. 모험가 길드 사람들이 오고 있어. 지금 상황이 좀 까다롭게 됐어. 신청한 인원수를 세어보니 홀수더라고. 즉, 교관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 일손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피스를 교관으로 초대했는데 그녀가 다른 용무로 성을 떠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모험가를 대타로 불렀다네. 하지만 그 모험가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자네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제랄드라고 합니다. 신인 모험가예요. 그럼 그래.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네? 원한? 알겠습니다. 유라 씨한테서 많이 배울게요. 아주 좋아. 그럼 이렇게 배치하지. 도와줘서 고마워, 유라 아가씨. 나중에 신청하는 길드원이 있으면 다시 부탁하러 오겠네. 왜 유라한테 교관 자리를 넘겨준 거야?
그렇구나. 헤이, 너 진짜 착하다. 방금 유라가 살짝 웃은 거 보니까 아마 네 의중을 파악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 평범한 사람은 설상 같은 혹한의 환경에서 행동하기 힘들 거야. 확실히 유라가 교관 자리에 딱이네. 알겠다. 엠버도 그렇게 생각해서 유라를 이번 특훈에 참여시킨 거구나. 재료 찾는다곤 했지만 유라도 같고 수집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건 나도 사양이야. 엠버랑 요엘은 잘하고 있나? 산에 올라가 보자. 이상하다. 아까 이쪽으로 뛰어가지 않았어? 안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설마 위험에 처한 건 아니겠지? 얼른 가보자. 여기서 소리가 완전히 끊겼어. 우리의 추적 스킬은 여태까지 여행하면서 이미 달인의 경지에 올랐을 텐데 이렇게 놓치다니. 그게 아니면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가? 대체 누굴까? 이 소리는 왜? 설산에는 어쩐 일이야? 알베도였구나. 너였구나라니 무슨 뜻이야? 오면서 시선이랑 소리를 느꼈거든. 누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알베도일 줄이야. 그 분위기에 나까지 긴장했지 뭐야. 사람 놀래키지 말라고. 설산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소리는 동물이나 도적의 것일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여기선 최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 그래서 설산엔 어쩐 일이야? 사실 처음에 너 찾으러 왔다가 나중에는 엠버를 찾으러 왔는데 결국 널 먼저 찾게 됐어. 사고력과 어휘력이 상당히 혼란스럽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린 널 찾으러 온 거라고. 그래? 그럼 분명 중요한 일이겠지. 얼마든지 들어줄게. 제 기분 괜찮아 보이는데 데마로우스가 바보 같아서 화난 게 아니었나? 그냥 모르는 척하자. 곤란하면 말 안 해도 돼. 그냥 설산의 경치 볼 겸 산책하러 왔다고 생각할게.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사실 우린 모험가로서의 직책을 이행하고 있어. 그랬군. 그 신인을 유라 씨한테 맡기고 농땡이 치러 나온 거구나. 농땡이라니 우리가 양보한 거지. 그러는 넌 솔선에서 뭐 하는 거야? 친구한테 의뢰받은 작품을 아직 다 못 그렸거든. 조용한 곳에서 영감도 찾고 원재료도 수집할 겸 왔어. 무슨 원재료? 물감. 성은 광석으로 고급 은색 물감을 제작할 수 있거든. 내가 만든 은색 물감이 마침 다 떨어져서 광석 좀 수집하러 왔어. 광석으로 물감도 만들 수 있구나. 맞아. 하지만 채굴할 때 유의해서 구분해야 돼. 불순물 함량이 높은 성은 광석도 언뜻 보면 미세한 은색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하지만 광택이 별로고 물감으로 제작해도 발생력이 낮아서 위조품이나 불량품으로 분류돼. 물감 말고 영감 찾는 방법도 공유해주면 안 돼? 나도 배우고 싶어. 너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아니 난 됐고 이 녀석이 좀 배웠으면 해서.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면 가끔 밤에 할 일이 없거든. 그럴 때 무언가 기념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림 그리는 건 좋잖아. 그 순간을 남길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그림 배워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응, 당연하지. 배우면 좋잖아. 페이몬을 그려줄 수도 있다고. 히히. 좋은 생각이야. 그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야영지로 따라와. 거기에 그림 도구가 있으니 설명하면서 연습해 볼 수 있어. 좋아. 엠버는 페보니우스 기사라고. 분명 문제 없을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알베도한테 얼른 가보자. 가자. 밖은 너무 추워. 얼른 야영지에서 몸 좀 녹여야겠어. 도둑이야. 물건이 몇 개 없어졌어. 비싼 것들이야? 정확한 가치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내 연금술 노트가 몇 개 사라졌어. 연금술 노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텐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노트에 기록된 지식은 보물보다 더 값져. 그러니까 연금술을 잘 아는 사람이 훔쳤다는 거야? 여긴 설산이잖아. 모험가랑 도적 그리고 마물밖에 없을 텐데 누가 연금술 노트를 훔칠까? 동감이야. 예전에 추추족이 야영지에 난입해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긴 했지만 현재 있는 단서들만으론 결론을 내기 어려워. 이건 발자국? 얼마 안 된 걸 보니 범인은 멀리 안 갔을 거야. 놓치지 말고 얼른 쫓아가자. 여기 발자국이 있어. 동굴로 들어갔나? 이 도둑놈 잘도 도망 다니네. 절대 안 놓칠 거야. 우리도 들어가자. 잠깐,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여행자, 넌 여기서 동굴 입구를 지켜줘. 나 혼자 들어갈게. 이 동굴엔 출입구가 2개야. 내부엔 지름길이 있지. 발자국을 보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가 다른 출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포위 작전이라 좋은 생각이야. 먼저 범인을 발견한 쪽이 다른 쪽에 알리자. 그럼 절대 놓칠 리 없어. 하지만 아직 범인의 정체를 몰라. 안전이 최우선이니 조심해. 우린 문제 없어. 그럼 나중에 봐. 알베도 늦네. 아이, 그래? 내가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그런가 봐. 어이, 심심해. 어차피 기다릴 거 할 일 좀 찾아볼까? 예를 들면... 저기 성은 광석이 있어. 알베도 대신 광석 좀 캐놓을까? 광석 더미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동굴에서 돌발 상황이 생겨도 바로 돌아올 수 있어. 헤이, 그럼 시작하자. 아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같은 성은 광석이라도 광택 차이가 엄청 심하구나. 알베도, 왔어? 미안, 못 잡았어.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던 모양이야. 그랬구나. 결국 범인이 누군지도 못 알아냈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헤이, 그렇다고 아무 수학도 없는 건 아니야. 우리 방금 광석 캐고 왔어. 광석? 성은 광석 말이야. 봐, 이렇게나 캤다고. 역시 네 말이 맞았어. 어떤 건 광택이 좋은데 어떤 건 그냥 약간 빛나는 돌멩이 같더라고. 성은 광석. 그냥 해본 얘긴데 진짜로 캐러 갈 줄은 몰랐네. 헤이, 네가 이 광석으로 물감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지.
그 도둑만 아니었더라면 우린 지금쯤 물감 만들고 있었겠지? 아니면 그림 그리고 있거나? 어쨌든 그 녀석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맞아. 전부 그 녀석 때문이지. 노트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 좀 더 찾아오고 싶어. 길을 따라가면서 더 찾아보자. 아까 캔 광석 전부 가져갈 거지? 여기서 쓸모없는 건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가는 게 어때? 품질 낮은 돌멩이로 불량품밖에 못 만들면 가져가도 큰 의미 없잖아. 광택이 확실히 별로여서 쓸모없을 것 같아. 맞아, 그래야지. 인간은 좋은 물건만 좋아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물이니까 그들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할 줄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 늘 비교하지. 쓸모없는 건 애초부터 남겨두지 말아야 해. 에이, 맞아.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먼저 돌들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잠깐, 들려? 이건 구조 요청? 무언가가 위험에 처한 걸까? 응! 목소리는 이 일대에서 들려왔어.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설마 이건... 여행자랑 페이몬이야? 나야, 베넷! 진짜 베넷이네. 얼른 구해주자. 미안, 또 신세를 졌네. 철창 열쇠는 바로 근처에 있을 거야. 좀 찾아주라. 드디어 나왔네. 정말 고마워. 나무 위에서 떨어진 눈에 쌓인 돌을 맞지만 않았어도 우인단의 함정에 빠지지도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많은 일이 있었구나. 별거 아니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겸사겸사 혼쭐 좀 내줬어.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진짜? 너희 정말 좋은 애들이야. 그 사람들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나 대신 복수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설산에는 어쩐 일이야? 레이저는 같이 안 왔어? 소문 못 들었어? 모험가 길드가 설산에서 겨울 캠프를 개최 중이거든. 난 노련한 모험가로서 신인들을 가이드해주러 왔지. 레이저는 모험가가 아니잖아. 난 베니 모험단 단장 겸 유일한 단원으로 혼자 오게 됐어. 근데 이렇게 오래 갇혀 있었으니 아마 약속 시간을 훨씬 넘겼겠지. 사이러스 씨가 너무 화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혹시 혼자 남은 모험가 제랄드가 너랑 한 팀이 될 예정이었나? 그렇다면 베넷, 확실히 늦었어. 그 신이는 다른 교관이랑 팀을 잃었거든. 교관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남는 교관이 있었어? 일부 페보니우스 기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 그래서 교관이 수강생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 페보니우스 기사. 그럼 운 나쁜 나보다는 훨씬 믿음직하겠네. 맞아. 우리가 말한 건 지금까지의 상황일 뿐이야. 다른 지역의 신인 모험가들이 행사에 참여하러 오고 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신인 가이드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사이러스도 분명 너한테 할 일을 줄 거라고. 정말? 그럼. 잠깐. 알베도는? 알베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연금술사 알베도? 그 애도 교관 역할로 온 거야? 그건 아니고 마침 설산에 있던 것뿐이야. 방금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졌어. 단서 찾으러 돌아간 건가? 동굴 쪽으로 가서 알베도랑 합류하자. 오는 길 내내 알베도가 안 보였어. 이상하다. 어디로 간 거지? 왠지 설산이 시끌벅적한 것 같네.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흔치 않거든.
아까 이 주변에서 베넷의 구조 요청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지? 우린 소리를 듣고 바로 베넷을 구하러 갔는데 그 뒤로 알베도가 사라졌어. 아! 설마 베넷을 죽게 내버려둘 생각이었던 건가? 무슨 얘기 중이야? 알베도 어디 갔었어? 계속 찾았잖아. 그건 내가 할 질문인데. 동굴 입구에 있으라고 했잖아. 왜? 대체 누가 누굴 기다리고 누가 누굴 찾았다는 거야? 아, 참! 인사부터 해야지. 미안, 알베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한테 베끼친 것 같네. 아니, 베넷, 네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여행자, 그래서 동굴 입구를 떠난 이유가 뭐야? 혹시... 찾았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 질문에 대답해. 저요? 유라? 너 신인 가이드 하고 있지 않았어? 불순한 의도를 품은 불청객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지. 알베도, 방금 네가 요엘을 설산 변경에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거긴 마무리 우글거리는 곳인데 대체 무슨 의도지? 잠깐.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대체 사건이 몇 개야? 요엘을 데려가려는 널 막았을 때 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요엘을 버려두고 날 공격한 거였지. 내가 반격하자 다급히 도망쳐버렸고 왜 그랬는지 해명해보는 게 어때? 그랬군요. 흥미로워. 흥미로워? 유라 씨는 아무래도 절 사칭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널 사칭했다고? 무슨 목적으로? 지금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상한 현상들 사이엔 연관성이 있기 마련이죠. 연금술 노트를 도둑 맞았다고? 그리고 여행자랑 페이몬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랑 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맞아. 우리가 증인이야. 지금 제가 그 요일이라는 소년을 해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당신이 만난 사람은 노트를 훔친 범인이자 절 사칭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제 얘기를 못 믿는 것도 당연해요. 여행자 페이몬과 전 범인을 쫓던 중 잠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결백은 확실히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누군가가 야영지를 인위적으로 어지럽히고 노트를 훔쳐간 두 사건은 여행자와 페이몬이 증명해줄 수 있죠. 알베도, 너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은 없어? 원수가 널 사칭해 보복한 게 아닐까? 원수는 없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고. 지금 가진 단서들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상 너희가 괜찮다고 해도 난 조사를 시작할 거야. 유라 씨, 절 못 믿겠다면 계속 의심해도 좋아요. 하지만 같은 페보니우스 기사로서의 우애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베넷은 원한다면 이제부터 증인으로서 내 행동을 관찰해도 좋아. 상대의 목적이 나라면 언젠가 다시 날 찾으러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사건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리겠지. 일단은 알겠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요엘을 습격한 사람이 널 사칭한 자라고 믿을게. 요엘은 내가 지킬 테니 조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나와 엠버한테 연락해. 고마워요. 괜찮아. 엠버 쪽도 내가. 유라! 유라! 어디 간 거야? 엠버, 우리 여기 있어. 유라!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알베도랑 베넷! 다행이다. 다 같이 있었구나. 유라 찾으러 왔는데 베넷도 있을 줄이야.
사이러스 씨가 네가 하도 안 와서 아무래도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하셨거든. 문제가 좀 있긴 했지. 고마워. 괜찮아. 그럼 이따 나랑 같이 사이러스 씨한테 가자. 참, 여기서 다들 뭐해? 무슨 일 생긴 거야? 내가 도와줄 거 없어? 탐험하던 중에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야. 전부 해결했어. 맞아. 내가 운이 너무 나빠서. 지금은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이제 내려갈까? 베넷이랑 사이러스 씨한테도 가봐야 하니까. 좋아. 난 언제든 출발할 수 있어. 응, 가자. 셋 다 갔네. 여행자, 장소를 옮길까? 할 말이 있어. 그럼 내 야영지로 가자. 야영지에선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우와, 엉망진창이네. 그래주면 고맙지. 이 정도면 되겠지? 깔끔해. 고마워 여행자. 이제 청소도 끝났으니 얘기할 수 있겠어. 표정이 엄청 진지해졌는데 방금 전 일을 해명하려고? 내가 그랬었지.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봐도 좋다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테니. 그리고 널 속이지 않겠다고도 했지. 그래서 계속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있어. 난 인조인간이야. 날 만든 사람은 내 어머니이자 스승님인 켈리아의 학자 황금의 라인 도티르지. 인조인간?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내? 지고한 연금술과 최고의 지식의 융합. 그 궁극이 바로 인간의 창생이야. 켄리아라면 설마... 내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켈리아는 이미 멸망한 뒤라 그곳에 대한 기억은 없어. 스승님은 날 키워주셨고 내게 지식을 전수해 주셨지. 난 스승님처럼 지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순수 연금술사야. 국가와 신분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여행자, 설산에 몇 번 와본 소감은 어때? 춥고 음산하면서도 슬픈 곳이라는 느낌 안 들어? 라인 도티르가 창조해낸 두 가지 기적 중 하나는 나, 또 하나는 이곳에 묻힌 악령 두린이야. 두린? 그럼 너희는 형제? 라인 도티르의 자식인 나와 두린은 확실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륜, 도덕을 벗어난 이런 현상에도 출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린 친족인 셈이지. 그나저나 두린의 힘은 엄청 특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그런 이유 때문에 설산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 너희가 느꼈다는 시선과 소리, 유라 씨가 만났다는 나. 그것 때문이지? 아까 유라 일행이랑 있을 때 얘가 말하지 말라고 눈짓했거든. 네 혐의가 더 깊어질까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아까 말 안 했어. 우리가 본 상황은 이래. 넌 동굴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어. 동굴에 있는 범인도 못 잡았다면서 말이야. 그러고 베넷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은 우린 베넷을 구하러 갔는데 그때 넌 따라오지 않았어. 우리가 다시 동굴 입구로 들어갔을 땐 우리 찾던 널 만나게 됐고. 그럼 그게 날 사칭한 사람인 것 같네. 그게 사실이면 널 엄청 잘 모방한 것 같았어. 가짜인 티가 전혀 안 났거든. 게다가 우리와 헤어진 후 왜 요엘을 습격한 걸까? 두린의 힘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걸지도 몰라. 내 대략적인 추측일 뿐이지만 날 사칭한 사람 또는 가짜인 또 다른 나.
저주 같은 이야기군. 너희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행자, 다른 볼일 없으면 이만 몬드성으로 돌아가. 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맞아, 우리도 설산 베테랑이라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널 혼자 설산에 남겨둘 순 없어. 너무 의리 없잖아. 게다가 방금 그 얘기는 다른 몬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설탕이랑 데마로우스도 네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맞아, 우리 사이에 뭘 사양해. 알겠어. 그럼 부탁할게. 너흰 겨울 캠프에 참가하러 왔다고 했지? 그런 이유로 설산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희는 계획대로 모험가 길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관련 단서를 좀 알아봐줘. 나 또는 날 닮은 사람을 보게 되면. 정보를 기록해뒀다. 너한테 알려줄게. 그렇게 하자. 좋아, 그럼 흩어져서 정보를 수집하고 며칠 후에 이 야영지에서 다시 만나. 좋아. 참, 무슨 일이 있든 항상 조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잊지 말고. 알베도, 우리 왔어. 여행자, 페이몬. 너희들 표정을 보아하니 설마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야? 조사도 하고 설산의 많은 곳을 유심히 보기도 했는데 너랑 비슷한 사람은 못 봤어. 널 봤다는 사람도 없고. 예상 못한 상황은 아니야. 이쪽도 진전이 별로 없어.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수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설산의 일부 장소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어. 눈 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나와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 남긴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 발자국이 꽤 많았는데 설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험가를 하나씩 배제해야 할 것 같아. 모험가에 관한 거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우리 이제 으아! 엄청 큰 소리가 들렸어. 저쪽에서 들려온 것 같아. 그 사칭범이 또 나타난 건가? 빨리! 방금 돌이 움직인 것 같은데 좀 흔들리지 않았어? 이게 무슨 봉변인지. 너희였어? 부정할 수 없네. 이 일대에서 며칠을 헤맨 건 사실이니까. 아까 팔라드 씨도 만났어. 그 좀 경솔한 사람 말이야. 너도 알지? 운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모험가의 생존 지식을 좀 알려줬지. 그러고 바로 행사에 참여하러 가던데? 설마 아직도 산기슭에 있는 캠프까지 못 갔다 온 건 아니겠지? 네가 보다시피. 그냥 산사태나 쌓여있던 눈이 무너졌다든가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는 사소한 일들이 좀 있었어.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생 경험이네. 어쨌든 캠프까지 못 간 건 사실이야. 요 며칠 운이 너무 나빴거든. 어떤 힘이 우릴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제랄드한테 미리 안전한 곳에서 기본 체력 훈련을 시켜둬서 다행이야. 죄송해요. 전부 제 탓이에요. 전 운이 나빠서 제 옆에 있으면 불운이 옮거든요. 저 때문에 성가신 일을 겪게 됐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 이게 운명의 힘이겠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힘 말이야. 맞아. 맞아. 우린 익숙해진 지 오래라고. 게다가 우리도 딱히 운이 좋진 않아서. 진짜?
나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아니면 내 운을 좀 나눠줄까? 내 것도 나눠줄게. 요새는 별로 운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너희들 좋아. 모두의 운을 받았으니 분명 산에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보물찾기 까마귀 휘장을 던져서 시험해보자. 뒷면이네. 내 예상과 정반대야. 이걸로 운을 점칠 수 있어? 게다가 못 맞췄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 이건 앞면이랑 뒷면이 있으니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야. 운의 본질이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불운을 전부 써버리면 행운만 남게 되는 거지. 휘장 던지기를 실패하면 불운을 소모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행운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야, 베넷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암튼 내가 까마귀 휘장이 어떤 면인지 못 맞췄으니까 캠프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거야. 설마... 어디 보자. 이쪽 길 맞겠지? 우와! 엉덩이 아파. 이런 곳에 왜 부서진 얼음이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해. 그야말로 불운의 기적이랄까? 난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베넷은 정말 대단해. 엠버, 혹시라도 나중에 베넷이랑 팀이 됐을 때 이런 일 생기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알겠어. 그러고 보니 좀 지친 것 같긴 해. 산길 걷는 것도 체력 소모가 심하네. 다들 피곤해 보이는데 내 야영지로 가서 잠깐 쉬는 게 좋겠어. 너무 졸려. 따끈한 수프 한 그릇 마시고 푹 자고 싶어. 갑자기 엄청 잠 오네. 이러다 엠버가 눈밭에서 자버릴지도 몰라. 다들 움직여. 일단 알베도의 야영지에서 잠깐 쉬면서 재정비하고 다시 하산할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야. 다들 편하게 있어. 아참, 야영지에 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잠시만. 뭐 하는 거지? 그림 그리는 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의자를 그리고 있어. 잠깐, 연금술로 그림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가능해? 그림을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금술로 제작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거치면 생물의 창생까지로도 확장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난 등받이 의자로 만들어주라. 좋아. 등받이 필요한 사람? 나도 등받이 의자 하나 줘. 그럼 나도. 네 작은 의자에 붙어 하는 것보단 낫거든. 진짜 의자가 생겼어. 대박. 우와, 정말 편리하다. 여기서 살고 싶어. 필요하다면 오늘 밤 묵고 가도 괜찮아. 저녁 식사까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먼저 좀 쉬고 있어. 난 가서 화롯불 좀 볼게. 알베도 혼자 일하게 둘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돕게 해줘. 조금 더 기다려줘. 저녁 먹기 전에 준비할 게 있거든. 물감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줄이야.
전에 눈꽃의 영롱한 질감을 재현하기 위해 서리꽃을 가루내서 하얀 물감이 섞은 적이 있어. 전체적인 효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지. 대신 보관하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 직접 시도해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난 아직도 설산에 존재하는 위협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널 지킬 거야. 이것만은 믿어줘. 난 괜찮아 라고만 대답하고 싶네. 하지만 넌 내 소중한 친구니까 나도 솔직해져야겠지? 최근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생명과 창조 등에 관해서 말이야. 기본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함부로 너와 의논한다면 너한테 곤란함만 더 많이 안겨주게 될 거야. 내 생각이 정리되면 말해줄게. 그 전까지는 좀 이해해줘. 걱정 마. 오늘처럼 화롯불에 둘러앉아 얘기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기회니까. 대화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 건 내 개인적인 습관 때문이야. 내가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물론 나랑 더 얘기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고. 내가 쓰고 있는 야영지긴 하지만 어려워 말고 편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어. 거의 다 됐어. 여행자, 모닥불 피우고 다 들어와서 식사할 준비하라고 해줘. 됐다. 저녁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다들 와서 저녁 먹어. 몬드성에 있는 인기 레시피를 몇 개 만들어 봤어. 디어헌터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배는 채울 수 있을 거야. 다들 사양 말고 많이 먹어. 맛있는 냄새!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잠깐, 그 채소부찜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남겨줘. 이봐, 배불러라. 히, 맛있었다. 알베도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식당 요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걸. 연금술사는 원래 요리도 잘하나? 그럴지도 모르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항상 플라스크를 조심히 다루는 손으로 설마 소금이랑 후추를 마구 넣겠어? 일리 있어. 어우, 배부르니까 졸리네. 벤에 앉은 채로 잠든 거야? 엄청 피곤했나 봐. 잠든 자세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 좋아. 엄청 잘 자네. 잠꼬대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사과 안 먹을래요. 허니 캐럿 그릴이랑 어부 토스트가 먹고 싶어요. 허니 캐럿 그릴. 엠버, 네가 좋아하는 요리잖아? 맞아. 난 디어 헌터의 허니 캐럿 그릴이 제일 좋아. 여행자, 그거 알아? 유라랑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디어 헌터에 엄청 자주 갔었거든? 나중에는 사라 씨가 우리 얼굴만 보고도 요리를 대신 주문해 주더라니까? 우리가 맨날 같은 것만 시켜서 외워버리신 거 있지? 몬드성 사람들이 우리처럼 같은 요리만 주문하면 일하기 훨씬 편해질 거라면서 말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항상 같이 밥 먹는구나. 진짜 친한가 보네. 히히, 나도 맨날 얘랑 같이 먹거든. 이게 바로 우정의 상징이겠지? 같이 식사하는 것뿐인데 뭐 그런 걸로 관계를 가늠할 순 없어.
한 끼 먹는 거랑 여러 끼 먹는 건 차이가 있죠. 헤이, 알겠다. 유라는 인정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턱을 높이 치켜들거나 두 손으로 허리를 짚어. 다들 눈치챘구나. 유라의 특징은 역시 파악하기 쉽다니까. 이제 휴식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활동해도 되지? 그럼 난 얼음 호수에 다녀와야 해서 먼저 실례할게. 이 시간에 얼음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려고? 기다려. 잔다고 하지 않았어? 넌 여기서 쉬고 있어. 나도 갈게. 날도 늦었고 어둡잖아. 길 찾는 건 내가 더 잘하니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얼음물 목욕이라. 정말 대단해. 고기가 엄청 크다. 아버지 좀 괜찮아요. 이제 어엿한 먼단 단장이라고요. 베넷 녀석 잠꼬대 엄청 심하네. 좋아, 이제부턴 자유 시간이야. 그림 그릴 시간이야. 뭘 그릴지는 정했어? 물어볼 필요 없어. 당연히 최고의 파트너인 나지. 하지만 장소를 바꾸는 게 좋겠어. 여기선 자고 있는 베넷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오케이. 화판, 도화지, 붓이랑 물감 모두 까먹지 말고 챙겨. 여기서 그리자. 참고용으로 우아한 포즈를 취해줄게. 야, 뭐야 그 표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른 내 포인트를 잡아서 그려봐. 완성되면 집에 걸어둘 거란 말이야. 패기가 넘치는 건 좋은 일이야. 네 작품 기대할게. 그럼 머리부터 그려보자. 네 눈에 난 보통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 내가 너한테 그런 이미지였구나. 됐어. 일단 마저 그려봐. 다음은 몸통이야. 빨리 네 마음속에 내 모습을 그려보라고. 어쩐지 기분 좋은 작품일 것 같진 않은데, 게다가 좀 긴장된달까? 어디 보자. 이게 뭐야? 너 진짜? 선도 매끄럽고 구도도 프로급인데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냐고? 매끄럽고 프로급이라고? 그리고 이 눈빛도 너무 평범해. 영혼이 없잖아. 여행자, 예전에 다른 곳에서 미술 배운 적 있어? 뭐? 진심에서 우러러 나온 내 모습이 이렇다고? 특별? 이게 네 눈엔 귀엽다는 거야? 좀 억울하긴 한데 반박할 수 없네. 그렇구나. 페이몬이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수정해 줄 수도 있는데. 여행자, 네 생각은 어때? 다 됐어. 페이몬, 어때? 이건 아예 다른 작품인데,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거 정말 나야? 예술적 가공은 미술의 중요한 요소야. 네가 그림 속 모습이랑 다르다는 건 아니야.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지.
어찌됐든 그림의 모델은 너잖아. 그러니까 페이몬, 이 그림을 편하게 받으면 돼. 네가 좋아하는 곳에 걸어둬. 고마워, 알베도. 난 포인트만 추가했을 뿐이야. 감사는 여행자한테 해야지. 거의 다시 그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 오예, 나도 내 초상화가 생겼어. 나중에 여기저기 자랑해야지. 아니야. 기회 되면 다음에 너도 한 장 그려줄게. 기념으로 집에 걸어둘 수 있게. 내 야영지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는 일은 잘 없거든. 시끌벅적하고 촌스럽기도 하지만 싫진 않아. 이 설산에서 시끌벅적하기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 야, 좋은 아침. 어제 진짜 잘 잤어. 너희는 푹 쉬었어? 평소랑 같아. 나쁘지 않았어. 낮엔 밝으니까 산길 가기도 많이 편할 거야. 지금 산 밑 캠프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헤이, 출발. 빨리 가면 같이 점심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방금 야영지 앞에서 휘장을 또 던져봤는데 이번에도 못 맞췄어. 나쁜 운을 다 썼단 뜻 아닐까? 오늘은 무사히 하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는 꼭. 일어나, 눈사태야! 다들 피해! 여행자, 페이몬,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난 괜찮아. 다행이다. 난 팔만 살짝 스쳤어. 별거 아니야. 멀쩡해. 다른 두 사람은 주변에 없는 걸 보니 아마 눈사태에 휩쓸려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 떨어졌다고? 괜찮겠지? 그 둘의 실력이라면 생명의 위험은 없을 거야. 하지만 바위나 얼음 눈덩이에 맞아 정신을 잃고 이 추운 곳에 쓰러졌다면 얼른 내려가서 구해야 돼. 바로 가보자. 베넷! 괜찮아? 들리면 대답해. 베넷!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 베넷? 너야, 베넷?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만져볼게. 머리만 좀 어지럽고 몸은 안 아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 다행이야. 가슴 철렁했네. 어지러우면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괜찮아요. 자주 겪는 일이라 별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참, 알베도는? 너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너랑 같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어. 베넷을 찾았으니까 알베도도 그리 멀리 있진 않을 거야. 주변을 찾아보자. 알겠어. 어때? 찾았어? 그의 흔적은 없었어. 나도 못 봤어. 이상하다. 우리 쪽에도 없던데. 대체 어디 간 걸까? 너희들 알베도! 너 괜찮아? 괜찮아. 드디어 다 모였네. 저기 역시 나 때문에 눈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 까마귀 휘장으로 운세를 점치는 건 좀 아닌가 봐. 그래서 다들 나랑 모험하기 꺼리는 거겠지.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운이 좋은 타입은 아니거든.
사고 좀 일어났다고 해서 널 탓하진 않아. 맞아. 게다가 설산은 워낙 위험한 곳이잖아. 설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주 정상적이라고. 운 때문일 리 없어. 여행자, 왜 그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너... 설마 너도 머리를 부딪힌 거야? 휴... 돌발 사고가 있긴 했지만 우린 계속해서 가야 돼. 설산이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진 것 같은데 내 괜한 착각이었으면 좋겠군. 산 아래의 모험가들과 합류하는 게 급선무야.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다들 머리 위랑 발밑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움직이자. 꽤 오래 걸었고 방향도 정확해. 산기슭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승리가 코앞이야. 좋았어. 캠프에 도착하면 뜨거운 국물 한 사발에 고기도 구워 먹을 거야. 다들 더 이상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야, 왜 그래? 아까부터 딴 생각하는 것 같더니.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배가 고픈 거야? 추워서 그런 거야? 네 머리를 꼭 안아주면 좀 따뜻해지려나? 설산에 이렇게 오래 있던 적은 잘 없는데 춥기는 해도 풍경은 정말 좋은 것 같아. 그치, 유라? 유라? 미안. 못 들었어. 방금 뭐라고 했어? 전에 너 찾으러 설산에 왔을 때도 항상 가던 데만 갔었잖아. 근데 여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 풍경도 훨씬 아름답고.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하면 설산에 놀러 오는 사람도 많아질 텐데. 그러게. 사람들은 추위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기피하지만 얼음은 겉표면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지. 얼음 아래 숨어 있는 것들은 심혈을 기울여야만 발견할 수 있어. 알베도, 이쪽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야? 맞아요. 이 일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까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가 아직도 좀 어지럽네. 이 갈림길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아직 좀 어지러워. 시야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두 길 다 갈 수 있어. 이쪽은 좀 은폐된 길이지만 더 짧아. 오늘은 다들 지쳤으니 지름길로 가는 게 좋겠어. 날 따라와. 잠깐. 베넷이랑 엠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쉬었다 갈까? 한숨 돌리고 다시 출발하자. 그러고 보니 확실히. 난 아까 정신없는 와중에 머리를 부딪힌 걸 거야. 눈치챘구나. 이렇게 사소한 일로 모두의 시간을 지체해도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몸 상태가 우선이지. 응. 미안. 다들 고마워. 모두들 고마워. 어지러울 땐 물 마시면 좀 나아져. 반듯하게 눕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고마워, 베넷.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잘하는구나.
삶이 준 선물이랄까? 베넷은 전에도 어지럽다고 했었지? 둘 다 무리하지 말고 푹 쉰 다음 움직이자. 유라가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친구를 걱정할 땐 누구보다 열심이라니까. 유라의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째려보지 말고. 여행자, 표정이 무거워 보이네. 무슨 생각해? 전투를 오래 해온 사람의 직감이 이런 거겠지. 나도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뭔가 달라진 것 같달까? 하지만 확신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어. 뭐라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너도 비슷한 느낌이겠지? 여행자, 내 생각엔 너 알베도 대체 아직 안 끝났어. 저게 대체 뭐야? 사람이었다가 식물이었다가. 다들 다치진 않았지?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인지 좀 설명해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마무리 내가 전에 만난 녀석이구나. 맞아요. 유라 씨 생각대로 이건 아주 희귀한 돌연변이 구라구라 꽃이에요. 구라구라 꽃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 보통은 불가능해. 하지만 여긴 드래곤 스파인이야. 좀 특별한 경우지. 이 땅에 축적된 마룡의 피가 지맥을 통해 마물에게 전달돼서 빠르게 변이된 걸지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이 설산에는 마룡 둘인의 시체가 숨겨져 있어. 상상을 초월한 생명 현상이 대륙 어딘가에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 이곳일 거야. 둘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생명체야. 그 존재는 무수한 가능성을 증명해냈지. 즉, 우리가 있는 이 설산의 본질은 생명의 신비를 위한 보금자리이자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원상이지. 그 눈사태도 이 사칭범이 일으킨 거겠네? 맞아. 너희들이 하산하면서 겪은 일들도 이것에 지실 가능성이 커. 아마 나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노린 것 같아. 참, 그랬었지. 깜빡했어.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하지만 목적이 대체 뭘까? 우릴 없애려는 건가? 그거에 관해서 짐작 가는 게 있긴 해.
구라구라 꽃은 의태에 능한 생물이야. 우리가 평소 야외에서 보는 구라구라 꽃은 보통 의태된 본체 주위에 나타나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본체에 접근하고 본체를 대신하려는 의식이 깃들어 있을 거야. 식물일 땐 다른 식물로 위장해 그 무리에 섞여 자신을 숨기지. 의태당한 식물은 그걸 눈치챌 수도 막을 수도 없어. 하지만 그게 인간으로 위장하면 널 대신해서 우리 무리에 섞일 생각이었나? 눈사태를 일으킨 건 우릴 해치우려고 벌인 짓일 수도 있어. 난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눈사태를 틈타 숨어 있었지. 그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건 줄곧 우릴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내 자리를 대신하려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위장이고 그 뒤로는 사냥감을 죽이기 위한 단계였겠지. 확실히 구라구라 꽃의 습성과 일치해. 요엘에게 접근해 공격한 건 연습이었던 걸까?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인간으로 의태하는 게 재미있다고 느끼고 인간이 된 기분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제때 발견해서 다행이야. 알베도를 제외하고 이상함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여행자지? 여행자, 어떻게 가짜인 줄 안 거야? 나도 궁금해. 난 그게 가짜인 줄 전혀 몰랐어. 완전히 똑같던데. 그랬구나. 인간으로 의태하는 건 꽤 어렵나 봐. 이 돌연변이 구라구라 꽃은 본체를 최대한 모방했는데도 놓친 디테일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 설산의 가능성이 이렇게나 무시무시한 거였다니.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이겼네. 내 방법이 효과 있었나 봐. 애군을 전부 소모해버리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그건 산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상처가 없었던 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널 지켜줬기 때문이야. 난 그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지. 자, 꽤 오래 지체됐으니 계속 앞으로 가자. 출발! 야호! 좋았어요. 사이러스 씨는 없는 것 같네. 산에 가셨나? 여기서 기다려보자. 엠버, 좀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이번엔 정말 고마웠어. 너희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철창에 갇혀 있었을걸. 내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베넷 같은 체질은 마음씨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사람들의 호의에 익숙해진 줄 알았어. 에이, 그런 말 마. 다른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둔다고. 모두가 날 걱정한다고 그걸 당연시하진 않아. 그런 고마움을 다른 사람을 돕는 걸로 표현해보는 게 어때? 너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테니까 네가 그들을 도와주면 선의가 전달될 거야. 네 말이 맞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쭉 이어갈 거야. 좋아! 사이러스 씨가 돌아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지.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맞아. 긴장 풀리니까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겠어. 잠시 실례할게. 나도 물 좀 마시고 과일 좀 먹을래. 휴식이 끝나면 신인도 가이드해야 하고. 저 녀석들이 산에서 못 내려가게 하던 저주가 드디어 풀렸네. 헤이, 큰일을 해낸 기분이 들어. 우리도 쉬면서 수다나 떨까?
그럼 날 따라와. 눈치챘어? 그럼 가자. 응? 또 야영지로 가려고? 여기서 수다 떠는 거 아니었어? 알겠어.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게. 괜찮지? 미안. 또 여기로 데려왔네. 이런 얘기는 사람 적은 곳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그 사칭범에 관한 얘기야? 맞아. 솔직히 여행자, 네가 나와 그 사칭범의 차이를 눈치챈 게 무척 의외였어. 그래, 이 표식이 모든 것이 시작점일지도 몰라.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흥미진진해지는데 좋아.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은 그림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니까. 너희는 이 마름모 표식이 뭐라고 생각해? 타투? 휘장? 아닌가? 아니, 이건 인간으로서의 내 결점이야. 유리로 제작된 그릇 본 적 있지? 유리 불기라고 하는 공예 기법이 있어. 티바트 대륙에선 잘 쓰이지 않는 기법이야. 그래서 불기 공예로 제작된 유리 그릇은 되게 비싼 값에 팔리지. 불기 기법은 이름 그대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입구가 필요해. 풍선을 부는 것처럼. 따라서 이런 유리 제품에는 가끔 마무리 작업할 때 남는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이 바로 인공 제작의 흔적이야. 정말 신기해. 기묘하고 아름다운 공예 기법이지. 앨리스 아줌마는 이런 수공예의 흔적이야말로 인공 기법의 가치이자 완벽한 예술품의 유일한 결점이라고 했어. 이 표식도 비슷한 거야. 인공 생명과 자연 생명의 차이점은 생명이 흐르는 방향이지. 자연 생명의 힘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해. 꽃은 웅크린 상태에서 활짝 피어나고 잎은 휜 상태에서 점점 펴져. 그래서 우린 꽃을 감상할 때 피어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에 반해 인공 생명을 창조할 땐 힘이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돼야 해. 최종적으로 태아는 유리 제품이 마감되는 그 부분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지. 연금용 포션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각 방향으로 퍼져서 교묘하게 이 마름모 모양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생긴 거였다니. 이 창조된 흔적이 인간으로서 내 불완전함을 증명해. 그 사칭범은 자신이 불완전한 게 싫어서 일부러 이 표식을 빼버린 걸지도 몰라. 넌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너와 비밀을 공유할 땐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돼. 페이몬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건 전부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하지. 다른 사람한테 말해줘도 기상천외한 소설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인간은 초월과 기적을 갈망하지만 평범함에 대한 추구도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해. 자신과 전혀 다른 것들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달리 말해, 최근 벌어진 불가사의한 일들은 아마 꽤 괜찮은 이야기 소재가 될 거야. 소설 쓰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있으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탄생할지도 몰라. 이야기 쓰는 건 나도 할 줄 알아. 오, 페이몬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난 티바트 최고의 가이드라고. 이야기는 내 전문이지. 그렇다면 이야기 만들기 시합해보는 게 어때? 소재는 최근 있었던 일로 하자. 좋아? 근데 우리 모험가 길드도 도와줘야 되는데. 창작은 조급하게 하면 안 되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영감이 생기면 날 찾아와. 그때 누구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지 겨뤄보자. 그럼 우린 모험가 길드로 돌아갈게. 응. 이야기라. 그래. 진작 생각했어야 했는데 드래곤의 뱃속에 있는 스승님의 실패작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이겠지.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때 살아남은 게 너였다면, 나 또한 버려진 실험체이자 최초의 인간 프로젝트의 실패자로서 널 대신하고 싶었을 거야. 난 너의 모습으로 변해서 네 연금술을 배우고 기적의 생물을 창조해 네 주위를 돌릴 거야. 그리고 기회를 틈타 너와 유일하게 비밀을 알아챈 여행자를 제거하겠지. 그럼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테니. 그럼 시작한다. 옛날 옛적에 한 사악한 학자가 산에 있는 구라구라 꽃을 잡아다 개조했어. 그 구라구라 꽃들은 고통을 안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산길을 오가는 행인들을 기다렸지. 그들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 내가 누구게? 넌 누구지? 만약 대답이 틀리면 우왕! 하고 잡아먹히고 말아. 정말 무섭군. 뭐야? 하나도 안 놀랬잖아. 트집 잡지 마. 불만이면 네가 직접 써보든가. 그러니까 범인인 구라구라 꽃이 피해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네? 그럼 구라구라 꽃이 성에 진입하게 되는 거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전부 먹어치우는 거지. 으악! 내가 시작한 거지만 진짜 무섭다. 괜찮은 이야기네. 좀 기록해둬도 될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유용할 것 같아. 사람들 놀래키려고? 아이, 정말 사악하네. 내 이야기는 페이몬 꽃보다 좀 더 길어. 모든 건 한 연금술사로부터 시작돼. 위대한 연금술사는 1호를 창조했어. 1호는 그녀의 자랑을 한 몸에 안고 평범한 인간들 사이로 완벽하게 스며들었지. 아무도 곁에 있는 친구가 인조인간이라고는 상상 못했을 거야. 하지만 1호는 자신이 탄생하기 전에 연금술사가 무수한 실험을 했었단 걸 몰랐어. 실패한 불량품은 버려졌지만 죽지는 않았지. 실패작 2호는 거대한 드래곤의 배에 삼켜져 드래곤과 함께 설산에 남게 됐어. 그러다 몇 년이 흐른 후 그는 어떤 신비한 드래곤의 힘에 의해 깨어났어. 그는 설산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됐어. 그리고 사람들과 신기하게도 잘 어울려 지내는 1호도 보게 됐지. 2호는 실험체가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사람들은 1호를 친구로 받아들였고 살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 그게 2호가 바라던 일이었고 2호는 1호를 대신해 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무서워. 2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 1호의 책과 노트를 훔쳐 1호가 연금술사에게 전수받은 지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지. 똑똑한 그는 지식을 빠르게 배워나갔어. 그 후 그는
자신의 얼굴을 1호와 완전히 똑같이 바꿨어. 그리고 위태가 가능한 설산 식물을 찾아 드래곤의 피와 연금술로 식물을 개조했지. 2호는 자신을 1호와 완전히 똑같게 만들었고 세 번째 기체인 3호를 제작했어. 세 번째? 하지만 좀 달랐던 건 2호는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과 3호 목에 있는 결점의 표식을 일부러 지웠지. 내 생각엔 일부러 표식을 지운 건 무의식 중에 한 걸 거야.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걸 지나치게 갈망했던 그는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더 생동감 넘치는 존재란 걸 잊었지. 2호의 계획은 무척 치밀했어. 3호가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 그런 3호를 처리한 1호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고 분명 방심할 거라 생각했지. 1호가 혼자 남았을 때가 2호가 움직일 최적의 찬스였어. 1호를 제거하면 그가 유일한 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 1호를 대체할 거고 1호의 신분, 거처, 옷, 검, 이름, 그리고 친구까지 이어받게 될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어제 만난 사람과 오늘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모를 테고 으이, 무서워. 진짜 무섭다고. 이제 아무도 못 믿어. 하지만 2호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 좀 특별한 낯선 이가 나타났어. 2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은연중에 2호와 1호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 왜? 놀랐어? 그래서 그 낯선이는 어떻게 됐어? 물론 2호 계획 중에 일환이 됐지. 2호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야. 정원에 있는 장미 새송이처럼 외관은 똑같지만 그중 하나만 독가시가 없는 양질에 꽂힌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독가시가 달린 조각품인 거지. 하지만 이 세상에선 그들을 돌본 원예사만이 어떤 장미가 양질에 꽂힌지 구분해낼 수 있어. 사람들은 독이 있는 식물을 좋아하지 않아. 완벽한 장미만이 높은 가격에 팔리지. 하자가 있는 꽃은 자신의 낮은 가치를 숨기기 위해 독가시로 원예사를 제거할 거야. 이호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인내심을 갖고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지. 좀 더 기다리면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암울한 이야기네. 나중엔 어떻게 됐어? 이호가 성공한 거야? 상상조차 하기 싫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 다행이지. 이호는 이 이야기에서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 하지만 설산에선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둘인의 힘과 욕심을 통해 변이된 괴물도 라인 도티르의 창조물인 건 나와 다를 게 없으니까 이런 생물을 조심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난 내 정체를 잘 알고 있어. 너와 난 같은 이류니까. 네 앞에서만큼은 진실을 숨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가끔은 연금술이 너무 위대한 학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무력해져. 대륙에서 살아가는 생명 중 하나로서 운명을 손에 쥐고 창조를 갈망하는 우리는 대체 얼마나 오만한 걸까? 여행자, 창조는 오만한 행위일까? 아니라면 우릴 제어하고 창조한 걸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반대로 그게 맞다면 우린 무슨 자격으로 창조자의 신분을 자처하는 거지? 우리의 경애와 존중은 어디까지이며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 단지 그 사실을 떠올릴 때면 어쩐지 좀 슬퍼져. 알베도. 이봐! 여행자!
여기 있어? 엠버 목소리잖아. 역시 여기 있었구나. 여행자, 사이러스 씨의 말을 전하러 왔어. 산미 캠프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너도 같이 가자. 겨울 캠프가 거의 막바지야. 명목상의 교관이라도 얼굴은 비춰줘야지. 이만 가봐야겠다. 알베도, 나중에 봐. 가서 볼일 봐. 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여기 남을게. 괜찮아. 요샌 산길이 엄청 순조롭거든.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다들 기다리겠어. 가봐. 그래도 교관이잖아. 이 사람은 소개할게. 이분은 요세프, 요엘의 아버지야. 아빠, 이분이 내가 얘기한 여행자예요. 전에 날 엄청 많이 도와줬고 이번에 같이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요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맞아. 정말 잘됐다. 잠깐, 사이러스 회장이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어. 팔라드도 여기 있었잖아. 이번 일은 팔라드 씨 공이 커. 팔라드 씨, 직접 얘기하세요. 그날은 날씨가 좋았어. 어쩐지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서 나만의 이념을 굳게 믿고 위험한 곳으로 향했지. 위험한 곳일수록 엄청난 보물이 있잖아. 벌써부터 뭔가 신빙성이 없네. 근데 팀에서 혼자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발을 헛디딘 바람에 언덕에서 굴러떨어졌지 뭐야. 설마 산에서 나랑 잠깐 마주친 것 때문에 푸른이 옮은 건 아니겠지? 그러다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으로 떨어졌어. 거기에 가벼운 부상까지 입었지. 운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내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요세프 씨를 만나게 된 거야. 완전 우연이었네. 요세프 씨도 행사에 참여하러 온 모험가 길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몇 마디 나눠보니 많은 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 자기 이름조차 모르더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너무 추웠거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같이 산 너머 캠프로 돌아가자고 재촉했지. 캠프에 돌아온 우린 요엘을 만났는데 요엘은 요세프 씨를 보자마자 잠깐 벙찌더니 아빠! 하고 외쳤어. 그때 기억이 일부 돌아온 거야. 아직 기억이 전부 회복되진 않았지만 요엘과 내 아내, 이 두 사람만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아니, 잊을 수 없어요. 아빠... 그래, 요엘, 아빠 여기 있어. 요세프,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멧돼지 공주랑 설산에서 네가 먹이 줬던 여우들도.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머리에 외상을 입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군요. 깨어났을 땐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짐도 잃어버렸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한 동굴로 기어들어가 천천히 상처를 회복했어요. 다리를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엔 사냥을 하며 살아남았고요. 아빠, 진짜 걱정했어요. 괜찮아, 유엘. 울지 마. 아빠 이제 아무 데도 안 가고 네 옆에만 있을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러고 보니 산에서 베넷을 만난 뒤부터 평소보다 운이 나빠진 것 같아. 역시 난 정말 아니, 내 말은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이 큰 설산에서 요세프 씨를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게다가 결국 다들 무사히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불운이 극한에 달하면 기적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팔라드 씨. 언제 화술이 그렇게 는 거예요? 그래?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 아참, 여행자 누나, 사이러스 아저씨, 유라 누나랑 엠버 누나 정말 고마워요. 다들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이 추억 절대 잊지 않을게요. 눈사람은 설산을 떠나면 녹아버리겠죠?
같이 가져갈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거라면 내게 방법이 있어. 기다려. 유라? 됐어. 요엘, 이거 받아. 견고한 얼음의 분말이야. 이걸 눈사람에 넣으면 영원히 녹지 않을 거야. 우와, 진짜요? 짱이다. 유라 누나 대단해요. 아빠, 영원히 안 녹는 눈사람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눈사람 옮기러 가요. 지금 당장요, 네? 그래. 그럼 여러분, 이만 요엘이랑 놀아주러 가겠습니다. 또 뵙죠. 그래요. 나랑 팔라드도 가서 모험 중에 겪는 규율 문제에 관해 좀 얘기해야겠네. 사이러스 회장님, 이건 공을 세워서 잘못을 만회한 셈이잖아요. 다들 조심히 가. 참, 너랑 엠버를 위해서도 이걸 만들었어. 겨울에 대한 기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둬. 그래도 돼? 유라한테 엄청 중요한 물건이잖아. 엠버, 너 지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 이제 우리가 만든 눈사람도 안 녹겠다. 너무 좋아. 서양 말고 받아둬. 그럼 나랑 엠버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봐. 가버렸네. 요즘 다들 각자 할 일들이 많나 봐. 그러고 보니 설산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알베도한테 열매를 주스로 만들 수 있는 기계 만들어달란 얘기는 못했네. 아니면 데마로우스한테 다시 부탁해보자. 제일 만만하잖아. 데마로우스!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무슨 일이야? 잠깐, 그 불순한 표정을 보니 설마 또 그 이상한 부탁을 할 생각은 아니겠지? 데마로우스, 우리 도와줄 거야? 여행자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탁이잖아. 구정치 없인 내 일몰 열매가 전부 쓸모없게 된다고. 그런 거 연구할 시간이면 열매를 10번도 넘게 따다 주겠다. 뭘 연구한다고요? 또 만났네. 알베도님, 잘 오셨어요. 실은 페이몬이 열매를 주스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계가 갖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그건 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과일이 썩는 걸 영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불가능하잖아. 열매를 주스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까다로운 거지. 단순히 과일을 썩히고 싶지 않은 거라면 방법은 많아. 그치, 여행자? 뭐? 왜 그래? 내 목에 뭐라도 있어? 네 표정 보고 내가 이상한 장난이라도 친 줄 알았잖아. 알베도, 네가 말한 과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예를 들면 과일을 설산의 만년설 밑에 묻어둔다든가?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 설산에 살면 되지. 아니야, 됐어. 추운 건 싫어. 또는 과일을 나한테 줘서 내가 대신 설산으로 갖고 간다든가. 추운 게 싫다고 했으니 과일을 찾으러 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겠네. 너보다 적합한 후보는 없겠지, 여행자? 다른 사람이 대신 다녀오는 거라면 충분해.
과일을 설산에 묻어두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는 있어. 물론 과일나무로 자랄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냐. 네가 올 때쯤이면 일몰 열매가 과수원이 돼 있을지도 몰라. 물과 비료를 주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면 새로운 일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 싫어! 그럼 우린 원예사가 되는 거잖아. 원래 목적이랑 다르다고. 그래? 난 원예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알베도, 자꾸 내 달콤한 일몰 열매에 눈독 들이는 이유가 뭐야? 신경 쓰여? 당연하지. 완전 희귀한 울트라 캡숑 짱짱 달콤한 일몰 열매라고. 절대 못 나눠줘. 고작 일몰 열매인걸? 너한테 같은 품질의 열매가 얼마 없어서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겠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마음까지 충만해지는 법이지. 그럼 기분이 안 들 거야. 그래? 설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일반적인 과일나무는 살아남기 힘들어. 하지만 언젠가 설산에 화원과 과수원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설산에 오는 이유도 훨씬 다양해지겠지. 어쩌면 생명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근본일 거야. 생명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형식으로 각종 신기한 환경 속에 존재해 신비롭고도 강인하지. 아마 그게 바로 생명의 극치일지도 몰라.